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밤비 변호사님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밤비 변호사님 베를린에서 들어오시냐. 예, 지금 그게 인스타그램에 밤비 변호사님 본인이 올리셔가지고 기대된다. 오늘 이런 채팅, 이런 오늘 톡을 저한테 보내셨었는데 그러셨구나. 예,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4명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좀 이슈가 됐었던 내용이죠. 네. 그 대기업 항공사에서의 뭐 괴롭힘, 병원에서 간호사들 뭐 태움 문화, 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던 상황에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죠. 네네. 다들 직장 내에서 괴롭힘 당하고 오신 건 아니시죠? 그렇다면 여기에 약간 고발하는 취지의 댓글을 남겨주셔도 될 것 같고, 법으로 뭐가 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직장 내 대표를 담당하고 계신 김종훈 변호사님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이 됐죠.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뭔 소린가 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 yes or no 이걸 갑자기 맞추라고 그래도 창천 미팅룸 최초로 NG 날. 어쨌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이 제정된 건 아니고요.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노동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노동법이라는 건 없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노동법이 사실은 이제 근로기준법이 가장 기초되는 법이잖아요. 그 법 안에 이제 조항이 새로 들어가서 법이 개정된 거죠. 그래서 76조의 2로 들어갔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적어왔습니다. 시행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유효합니다. 조금 따끈따끈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손이 될 수도 있죠. 뜨거워서. 왠지 이게 괴롭힘이야. 잘 알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괴롭히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내가 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아까 어떤 이제 채팅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사실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 아니냐. 이게 사실은 지금 박정원 변호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좀 험한 말을 해도 사실은 그 괴롭힘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말만 들으면 너무 추상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일단 제가 최종훈 변호사를 괴롭힌다고 해도 절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게 법률에서 너무 단언한 왜 그렇게 자신있어요? 법률에서 일단은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정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사이에서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해 근로자가 이제 피해 근로자보다 직장 내에서 직위가 높다든지 아니면은 뭐 업무를 시키는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런 관계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최승훈 변호사님의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막내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최 변호사님 어디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된다라는 이제 요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상 이제 범위 외의 것,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주말에 갑자기 이제 변호사님 뭐 청소한다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은 제 업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저를 제 자리를 이제 갑자기 뭐 화장실 앞에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업무 환경에 변화를 주는 이런 행위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늘 뭐 직장 생활하고 오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뭐 회사에서 내가 느끼는 모든 괴롭힘들이 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고 억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법으로 사실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이제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줄여놓은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아랫사람이 내가 아무리 일을 부탁해도 아랫사람이 내 말을 모두 무시하면서 그냥 커피 마시고 있고 피해 다니기만 한다. 이건 날 괴롭히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법에서 금지하는 취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죠.
사실 법으로 규정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는 이 개념이 근로기준법이 들어올 정도로 얼마나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지선 변호사님? 일단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회사는 이제 조사를 개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거는 꼭 그 피해를 이제 당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뭐 목격한 여러 이렇게 주변 동료라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아무나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진짜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걸 이제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 충분한 조치를 다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신고가 오거나 아니면 뭐 사용자가 이제 뭐 부하 직원들 사이 이제 관계가 뭐 안 좋은 걸 파악하고 인지를 하면 조사가 개시가 되고, 그 조사를 하는 중에 우선 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그 더 이상의 이제 피해를 조사 중에 그 겪는 거를 방지를 일단 하기 위해서 뭐 유급 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이랑 다른 부서를 이렇게 좀 떼어 놓는다든지 그런 물리적인 또는 이제 뭐 시간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 조치를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원하지 않는 조치를 사용자가 임의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해서 꼭 그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가 반드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 조사 결과 실제로 어떤 이제 잘못한 행위자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를 당한 근로자 의견을 꼭 사용자가 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신고는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그 법률적인 요건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뭐 고통은 겪고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한직으로 발령을 한다든지 그런 기타 이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이제 개정법이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아니면 만약에 내가 신고를 했는데 그쵸. 직장의 괴롭힘이 없다라고 이제 그쵸. 나오면 네. 나는 이제 어떻게 되지?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신고 자체가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고 결과에 상관없이 신고자가 꼭 피해자가 아니더라도요. 네. 그 직장 동료한테도 여하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사실 예전 같으면은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신고를 하는 사람을 왜 조금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네, 내지는 조직 문화를 해치는 사람, 댓글에 이렇게 예, 휘슬블로우라고 휘슬블로우라고 하죠. 저희 그 휘슬블로우 말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좀 멋있지 않나요? 멋있죠. 저는 사실 처음 들었어요. 아 진짜? 네. 휘슬블로우. 어, 약간 예전에는 이제 좀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조직 문화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신고를 좀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런 휘슬블로워에 대해서 좀 보호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서 예, 신고를 활성화하고.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휘슬블로우. 원래 영어를 못할수록 발음을 좋게 보이려는 노력을 하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이걸로 질병을 얻으실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네. 산재로 인정이 되는 걸로 산업재해보상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같이 개정에 그렇죠. 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질환이 생기면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되니까요. 네네. 예,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뭐예요? 사용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용자. 결국 사람을 이렇게 고용관계 내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시,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걸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제 사업주, 그 다음에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또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먼저 그 말하는 사업주라고 하면 크게 우리가 사업하는 형태는 개인 사업 형태가 있고 법인 사업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사업주, 그게 이제 사업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 자체가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하면 이제 이제 뭐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같이 경영진? 예, 그렇죠. 경영진에서 이제 고용을 해서 사업 경영 일반을 담당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 뭐 지배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일반 조항으로 그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인사권이나
내지는 뭐 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밖에 다른 그런 인사권자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쉽게 말해서 이런 회사 업무 관계에 있어서 네. 위계 질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웬만하면 사용자로 포섭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의 경우는 예 맞아요.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사용 사업주라 그러죠. 사용 사업주가 있으면 파견 사용인뿐만 아니라 사용 사업주 역시도 사용자로 해석을 해서 그런 네. 하도급 관계에서 네. 하도급 관계가 있으면 이제 네. 원청이 있고 네. 하청 업체가 있으면 네. 원청 근로자가 하청 업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이게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아마 아파트들에 좀 살고 계실 것 같은데 주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경비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비 업체에 있는 그 경비원들이 이제 일종의 하도급의 이제 그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이제 원청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경비 업무를 경비 업체에 주기 때문에 이 경비 업체가 하도급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에 어떤 뭐 관리사무소라고 할게요, 편하게. 관리사무소 어떤 직원이 경비원을 괴롭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직접적으로 그 파견과 다르게 이제 그 사용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원청 업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네, 원칙적으로는 안 좀 됩니다. 어렵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우위 관계가 있어야, 그러니까 네. 괴롭히는 사람이 좀 우월하고 약간 그 어떤 지위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좀 열의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 판단 기준은 뭐예요? 직급이 이제 차이 나는 경우는 이제 당연히 우위가 인정이 되고요. 네. 네, 꼭 직급이 차이 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해당 회사 사업장 내에서 이제 힘의 관계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를 놓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령 뭐 회사의 뭐 인사팀이나 뭐 감사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부서 이제 사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상 그런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우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막 직급이 이제 뭐 같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평사원끼리도 가령 이제 한 명을 이제 몰려다니면서 뭐 여러 사람이 뭐 따돌리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이런 것도 이제 수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우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따돌림은 그러면 안 저희 좋습니다. 셋이서 힘을 합쳐서 네, 뭐 최선 변호사님 같이 그렇죠. 밥을 안 먹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 막 계속 수근수근. 수근수근 수준수. 생각만 해도 진짜 신고할 거야. 어디 신고하지? 신고 여기다 해야 돼.